우리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의문을 남기면서 죽어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백범 김구의 암살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일요일 낮, 한 육군 소위가 백범 김구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1층에서 소라는 소리가 그렇게 나서 이상하다고 뛰어 올라왔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그 계단에서 안도희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모자를 벗어 던지면서 권총 이렇게 밑으로 들고요. 손에 들고서 힘없이 들고 내렸는데 그 계단이 다 권총을 떨어뜨리더군요. 충격과 분노로 비서진들은 안도희를 붙잡고 폭행을 하기 시작했고 경교장은 금세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치 총소리가 나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정체불명의 군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폭행하는 비서진들을 저지하면서 순식간에 안도희를 데리고 사라져버립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선우진 비서를 비롯한 목격자들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총소리 나고 2분 만에 헌병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경교장에서 적십자병원은 걸어서 3, 4분 거리, 또 서대문 경찰서는 걸어서 5, 6분 거리, 그리고 헌병사령부는 당시 필동에 있었습니다. 결국 사전에 그들이 경교장 근처에 있었거나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1, 2분 만에 경교장에 도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에 대해 이날 제자로부터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미리 현장에 와 있었던 대광고 교감 박동엽 씨는 의미 있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교장에 오기 전에 근처 자연장 다방에 들렀는데 거기서 군인들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교장에 들어온 군인들이 과연 자연장 다방에 주둔해 있었던 그 군인들은 아니었을까? 그 개연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1시간쯤 전에 헌병사령부에 경계령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당일날에 대통령 교무부장이 계신데 경령 선포하라. 김호동 사령관이 전부가 총 맞아 된다. 경령 선포해라. 그러고서 이제 김영삼이 말이야 조정해서 경리장 가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는 거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군인 출동하고 경령 내린 것은 김구 선생의 총력 전 시간이라고 해야. 당시 서울지검 검사장이었던 최대교 씨도 김태선 당시 서울시경국장이 경찰에 경계령을 내렸었다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려진 경계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족의 지도자를 잃은 충격에 온 결해가 비탄에 빠져 있을 무렵 정확히 사건이 일어난 지 1시간 24분 만에 전봉덕 헌병 부사령관의 첫 공식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이나 단독 범행인 것 같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들은 신병을 인계받고도 2, 3일간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었다고 증언합니다. 장흥 헌병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헌병사령부로 끌려온 안도희는 일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봉덕 헌병 부사령관의 지시로 숙직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당시 고향에 성묘를 갔다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장흥 헌병사령관은 이에 진노, 다시 안도희를 영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장흥사령관 대신 전봉덕 부사령관이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특히 의혹을 받는 이 대목은 중국 헌병 대령 출신이자 임정계열의 장흥사령관을 백범 측근이라는 이유로 좌천시키고 전봉덕을 승진 발령시키면서 이 사건을 맡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취재진은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전봉덕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에 계십니까? 예. 그럼 그 전화 녹취라도 조금. 전화번호도 못 가르쳐드려요. 또 받지도 못할 거고. 대신 우리는 14대 국회에서 백범 암살 사건 진상조사소위 위원장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로부터 전봉덕 씨의 입장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전봉덕 씨를 만났을 때 사건 당일 전봉덕은 연락을 받고 헌병사령부로 나갔고 안두희를 24시간 데리고 있었던 것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관계 없다니. 아무 관계 없다. 그럼 뭐 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그날 아침에 비상 말하자면 김무성이 돌아가셨다 하는 연락을 받고 헌병사령부에 갔고 부사령관실이 사령관실 옆 부속실 옆 사령관실은 부속실 해서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옆에 부사령관실이 있었거든. 이렇게 보니까 부사령관도 나와 있더라고. 전봉덕이가. 그리고 이제 하루 한 24시간인가 24시간 안두희를 헌병사령부에 연행해 와서 그때 다쳤으니까 그 안두희가 두들 맞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24시간 자기가 신병을 데리고 있은 것밖에 없다는 게 자기 얘기야. 그래가지고 안두희를 사령부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전봉덕이가 의무실로 갔다가 안두희를 데려다 놔라 치료해라. 그 누가 그랬어요? 전봉덕이가 그랬지 그때. 한편 암살범 안두희는 특무대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참모총장이 특무대를 몰래 방문한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최병덕 참모총장이 밤에 참모총장이 온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안두희를 누가 맡아서 조사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안두희를 영장에 두지 말고 그 좀 내놔라 내서 그 저 편한 자리에 두라고 그래서 숙직실에다 뒀어. 이윽고 국방부에서 2차 수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안두희는 한독당의 비밀 당원으로 정치 논쟁 끝에 총을 쏘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결국 한독당의 내분이 빚은 사건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조사에서 한독당의 내분으로 인한 사건임을 은영중에 강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안두희는 새 제수복으로 갈아입고 당당하게 법정에 등장합니다. 아는 형에게 재판 방청권까지 보낸 후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 녀석을 그냥 하루나 이틀인가 계속 내가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협박 전화를 했어요. 애국자 안두희를 검찰관 네가 괴롭힌다면 너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그 극단적인 욕을 하고 심은 협박을 하고 네 배때기에는 총알이 안 들어갈 줄 아느냐 뭐냐고 뭐 굉장한 그 협박을 했죠. 또한 법정 밖에서는 애국자 안두희를 석방하라는 삐라가 뿌려져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류는 법정 밖에서뿐만 아니라 법정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병덕 참모총장이 나를 부르대요. 그 참모총장실로. 갔더니 기관이 주임검찰관이냐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기관은 이 안두희에 대해서 구형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래서 그건 당연히 총살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 각하는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10년 구형을 해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공판일. 안두희에게는 암살범으로선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고 안두희에게 비밀 당원증을 내준 혐의로 한독당 김학규 조직부장은 10년형을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던 인물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 그는 이 사건에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6.25 중에 의문사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6.25 후에 최병덕이가 하동전투에서 죽었다는 자체가 그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인민군이 와 쏴주겠다는 그때 인민군이 거기 나온 적 없어요.
그리고 6.25. 감옥에서조차 2계급 특진을 받았던 안두희는 6.25 이틀 만에 형 집행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관의 요직에까지 앉게 됩니다. 이렇게 암살범에게 특혜가 내려진 것은 그 뒤에 막강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6.25 당시 제2사령부 인사참모로 있던 박남표 장군의 막사를 방문했던 강원령 목사의 증언도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박남표 장군이 나보고 이건 좀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게 발설을 되다가는 좀 목숨이 달아난 일이니까 생명에 관한 일이니까 절대로 비밀로 하고 드려야 됩니다. 백범을 죽인 사람이 지금 여고에 있다. 내게다가 그때 내 기억에 그게 지금 하도 오래서 자세하지 못해 박남표 장군 보고 물어보면 할 텐데 내게다 내 기억에는 이런 종이를 하나 비었어요. 그 종이가 안두희를 인사 발령하는 때는 허가를 받고 해라 하고 이제 이승만이라는 만자로 딱 쓴 그런 종이를 내가 봤던 것 같게 기억돼요 지금. 그리고 또 한 사람, 포병사령관 장은산. 그는 자신이 백범 암살의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헌의 대가로 미국 포트빌 포병학교에 유학 갔다며 당시 필립스 대학에 재학 중이던 백선기 씨에게 자랑삼아 얘기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장은산은 귀국하고 얼마 후 옥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역시 수사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의문사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은산은 귀국을 했으나 포병사령부의 개편으로 요직을 받지 못하자 술만 마시면 백범 암살에 대해 폭로를 하고 다녔고 어느 날 특무대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4.19 이후 백범 암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아져 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숨죽여왔던 증언들이 서서히 쏟아져 나온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가 그 배후로 지목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이 신성모의 배후설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성모는 무슨 이유로 백범을 암살을 했던 것일까요? 내 생각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신성모 같은 간사한 사람은 밑에서 뭐 이거 저훈회를 합시다, 뭐 저훈회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러면 아마 응해까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배후로 거명된 지 얼마 후 신성모는 뇌이절로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길에 오른 지 불과 몇 시간 후의 일이었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당시 암살 행동대원 중 한 사람이었던 홍정만이 사전에 2차례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 배후에 대해서도 폭로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주동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람은 김지우입니다. 당대 최고의 거물급 정치브로커 김지우. 그는 4.19 이후 일본으로 도망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망명이 거부되자 불법 체류를 했던 김지웅은 자신이 한국의 군사혁명을 주도했다면서 종전 직후 전남도지사를 지냈던 일본의 야끼노부에게 접근, 일본에서 그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88년 그는 사망했음이 확인됐습니다. 김성주 죽음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알려진 문봉재 씨는 끝내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자료에 의하면 김성주는 문봉재와 김지웅의 거짓 증언에 의해서 이승만 박사의 암살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검사에게 7년형을 구형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는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7년형을 구형받았던 김성주의 갑작스런 죽음 뒤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한 장의 메모를 전해받은 원영덕 헌병 총사령관은 운전병을 시켜 김성주를 총살합니다. 그것이 백범 암살의 또 하나의 배우자, 김성주의 처참한 최후였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변명할 수가 없다고. 자기는 이제 캐피탈 푸니시먼트라는 거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하라고 했지. 내가 죽이라 했냐?
이런 변명을 이승만 측에서는 합니다. 7년 구형을 받은 사람한테 사형 판결이 내려질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이승만 암살 예비 음모라고 하는 거는 아까 김지휘가 조작해낸 거고 그 암살 음모는 허구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형이 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그럼 뭐 죽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취재 도중 안두희를 비롯한 암살 행동대원들을 훈련시켰고 포병사령관 장은산의 직속 부하이자 정보참모였던 김천근 중위가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정치 브로커 김지훈과 함께 이 사건을 용의주도하게 모의했던 인물입니다. 관공청년단 활동을 하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름이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겠죠. 주민등록번호도 같을까요, 그럼? 그게 틀리겠죠. 근데 주민등록 같은 분인데. 그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와의 인터뷰 도중 석연찮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도 절묘하게 그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장은산과 같은 고향이었고 안두희 및 이 사건의 관련자들과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이상하게도 거의 모든 군 관계 기록이 삭제돼 있다는 이상한 점을 확인하고 다시 재취재에 나섰습니다. 계십니까? 그런데 그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얘기였습니다. 며칠 뒤 어렵게 통화를 했지만 그는 끝내 모든 사실을 부인한 채 의혹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문 두드려 봤어?